때로는 가장 조용한 침묵이 가장 큰 경고가 됩니다. 갑자기 모든 기술,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항의도, 경고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관계로 인해 갑자기 모든 규모의 방산 계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보낸 침묵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전 세계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동양 애들은 수능적이니까 가성비 있게 계약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어떻게 국제적인 외교 위기로 번졌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중단했을까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서 벌어진 방산 협력의 실패는 단순한 계약, 파기를 넘어서 신뢰의 본질과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의 라운지에서 김태수 씨는 바르샤바행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글로벌 연합 군사정책연구소에서 군사기술전략관으로 일해온 그는 이번 폴란드 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K방산 수출이 성공하면 유럽 시장에서 큰 전환점이 될 텐데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의 상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비록 한국의 방산 기술이 아직 검증이 덜 된 나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과로 K방산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내에서 김태수 씨는 동료인 박연구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박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박연구원, 이번 폴란드 측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박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부장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뭔가 우리를 단순한 공급업체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그 인식을 바꿔야겠군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도착한 김태수 씨 일행을 마중 나온 것은 폴란드 국방부의 얀 코발스키 국장이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수 박사님 환영합니다. 폴란드까지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씨가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발스키 국장님, 이번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서 코발스키 국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국, 독일과 협력해왔는데 하지만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죠. 김태수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군요. 저희도 이번 협력을 단순한 거래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코발스키 국장의 미묘한 표현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토하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마치 한국을 차선책으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첫 공식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는 국방장관 마렉 즈브로브스키를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박사님, 한국의 천마 방공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요구사항에 맞게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태수 씨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부장관 토마시 노바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페인의 기술도 함께 적용하고 싶습니다. 유럽 표준에 맞게 말이죠. 김태수 씨는 잠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내용은 사전 협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천마 시스템은 통합 체계입니다. 다른 기술과 혼용할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폴란드 실무진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양 애들은 빠르긴 하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말에 순응적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김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연구원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를 단순한 하청업체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번 협력은 기술 이전과 함께 장기적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을 을의 입장으로 보고 협력 관계를 계산 가능한 거래로만 여기며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 씨는 우연히 폴란드 국방부 내부 회의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페인 기술진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즉시 코발스키 국장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국장님, 스페인과의 별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코발스키 국장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그것은 단순한 기술 자문일 뿐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국장님, 천마 시스템은 단순한 부품의 조합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 운용 철학이 녹아있는 복합 체계입니다. 임의로 다른 기술을 혼합할 경우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발스키 국장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에 맞게 김태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시스템의 핵심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 씨는 박연구원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들은 우리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기의 핵심과 해석, 기준이 함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박연구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동차 부품을 주문하듯이 접근하고 있어요. 김태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기술 이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수 씨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습니다. 회의실에 폴란드 주요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신뢰와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도 무기 공급도 불가능합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고 김태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와 상호관계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그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노바크 부장관이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국가의 신뢰와 책임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태수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의 후에도 폴란드는 계속해서 스페인과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고를 빈말로 여겼습니다. 코발스키 국장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협상 전술로 그러는 것 같아. 결국은 계약을 완료할 거야. 돈이 걸린 문제인데 포기할 리가 없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폴란드 국방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직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측이 모든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코발스키 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측이 모든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고? 직원이 확인해서 답했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한국 기술진들이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코발스키 국장이 급히 김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김태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국장님, 계약서 23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뢰 훼손 시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발스키 국장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김태수 씨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우리가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 한국 측에서는 어떤 항의도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가장 정밀하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술 지원이 끊어지자 그들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계약서를 재검토한 결과 한국 측의 조치는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신뢰 훼손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법무팀장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단순한 면피용 조항으로 생각했거든요. 노바크 부장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스페인 기술진과의 협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진행된 것들이 있는데. 기술팀장이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스페인 기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호환되지 않아요. 깨달은 폴란드 내부에서는 스페인과의 협력 책임을 놓고 비난이 오갔습니다. 실무진 중 한 명인 야누시 발코프스키 과장이 회의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한국 측이 침묵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코프스키 과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를 믿었지만 폴란드는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평가했습니다. 기술만 얻으려는 오만함 속에서 신뢰와 관계를 잃었어요. 한편 폴란드 정부 내부에서는 더욱 위험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분해해서 분석하면 어떨까? 하지만 기술팀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고 한국 측이 모든 중요 자료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설령 분해한다 해도 그것은 신뢰를 저버린 기술이 더 큰 배신을 낳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장이 김태수 씨에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박사, 정말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텐데. 김태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파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를 단순한 부품과 고철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 철학과 책임을 담는 계약으로 봅니다. 연구원장이 상업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관점에서 김태수 씨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와 상호소통의 공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관계를 파는 나라입니다. 박 연구원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통해 국제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태도는 이러한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몇 주가 지나자 폴란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스페인 기술진들도 한국 기술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철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발코프스키 과장이 즈브로브스키 장관에게 심각하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방 현대화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발코프스키 과장이 현실적으로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군요. 한국을 단순한 공급업체로 본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발스키 국장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반응이 과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노바크 부장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기술적 우월감에 빠져서 한 참석자가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코프스키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폴란드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직접 김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폴란드 국방장관 마렉 즈브로브스키입니다. 김태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김태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장관님의 진심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 달 후 김태수 씨는 폴란드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 측 전원이 기립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태수 박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김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신뢰는 계약서에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코발스키 국장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공유라는 것을.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뢰 없이 어떻게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노바크 부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 씨가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말이죠.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김태수 씨가 잠시 침묵했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기술 변경 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제3국과의 기술 공유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을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폴란드 측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코프스키 과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김태수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박연구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태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말이죠. 박연구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폴란드와 다시 협력하실 건가요? 김태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차 안에서 김태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후회하고 사과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도 값진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연구원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침묵이 효과가 있었네요.
김태수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고 신뢰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국제 방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한 방산 전문가가 BBC 인터뷰에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고수했죠.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방산업체 탈레스의 한 임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이것이 미래의 방산 협력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국방 전문지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신흥 방산 강국으로서 자신만의 철학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 사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 국방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위 간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김태수 씨가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방산청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무기 체계는 우리의 안보 환경과 전술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나라에 전달할 때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 철학까지 공유하는 것입니다. 김태수 씨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이런 깊은 차원의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폴란드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산 수출 정책에 이런 철학이 더욱 명확히 반영되어야겠군요. 한편 폴란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국방 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 의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고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신뢰 손실입니다. 우리가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의원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국방 협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상대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회의 후 발코프스키 과장은 동료들에게 반성의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코발스키 국장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철학적 이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폴란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한국에 다시 접촉했습니다. 이번에는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폴란드 장관 일행을 마중 나온 것은 한국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 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김태수 씨를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저희의 지난 실수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모든 결정을 함께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수 씨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국방 협력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국제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문서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문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입니다. 다음 날 김태수 씨와 즈브로브스키 장관은 단둘이 만났습니다. 김태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수 씨가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신뢰를 단계별로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김태수 씨가 고민하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경청하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태수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제3국과의 어떤 협의도 우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김태수 씨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말입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한 달 후 한국과 폴란드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양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정 체결식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 간의 진정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력입니다. 즈브로브스키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이전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겸손해졌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태수 씨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방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즈에서는 특집 기사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건은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일본의 방산업체 미츠비시 중공업의 한 임원은 내부 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국제 협력에서는 기술적 우위보다 신뢰와 파트너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신흥 강국으로서 새로운 외교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압이 아닌 신뢰를 통한 협력 모델입니다. 2년 후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약속을 지켰고 모든 과정에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완공식에서 즈브로브스키 장관이 김태수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태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장관님도 변화하려는 용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태수 씨는 박연구원과 함께 이번 협력을 정리했습니다. 박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처음에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위기는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폴란드도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박연구원이 미래를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김태수 씨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전파입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정말 강력한 무기구나.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말이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방산 수출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사건은 각국의 국방대학에서 사례 연구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신뢰 기반 방산 협력의 성공 사례로 말입니다. 김태수 씨는 후배들에게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협력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침묵이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국제방산협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신뢰와 가치를 함께 전하는 협력 모델로 말입니다. 폴란드와의 갈등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한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침묵이라는 조용한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한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진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이고 한국의 가치입니다. 김태수 씨가 그날 폴란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소리 없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낸 한국은 이제 세계가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이 세계에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